인사를 인사답게 다루는 장명하입니다. 중소기업 리더 여러분, 요즘 조직 내 직원 고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? 열심히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선언하거나 혼자일 땐 잘하던 직원이 협업만 하면 소극적으로 변할 때, 겉으로 멀쩡해 보이던 팀 분위기가 갑자기 무너질 때, 리더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요즘 애들은 왜 저럴까? 저 직원은 성향이 원래 저런가? 이번에 운이 좀 안 좋았네. 그런데 리더 여러분, 이런 판단들은 대부분 조직 문제의 진짜 원인과는 거리가 멉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왜 그런 판단이 위험한지 그 이유와 함께 명확한 대안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답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이 강의를 왜 끝까지 들어야 할까요? 지금까지 조직 문제를 경험과 감으로 판단하고 해결해 오셨을 겁니다. 그 방식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럼 이 강의를 다 들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? 첫째, 반복되는 조직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검증된 원리를 적용함으로 조직 문제 해결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셋째, 잘 다니던 직원의 퇴사를 막아 불필요한 채용과 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조직 행동론은 쉽게 말해 조직 내에서 직원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. 직원들의 행동을 개인, 집단, 조직 수준으로 나눠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. 더 쉽게 말하면 직원을 감으로 판단하지 않고 원리로 이야기해주는 도구입니다.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을 합니다. 왜 어떤 직원은 책임감이 부족할까? 왜 팀 분위기가 계속 어긋날까? 리더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. 대부분의 리더는 자기 경험이나 느낌으로 상황을 오판한다는 점입니다. 이러한 판단으로는 원하는 결과가 재현되지 않습니다. 한두 번은 운 좋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상황과 직원이 바뀌는 순간 그 판단은 더 이상 맞지 않게 됩니다. 조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. 한 직원의 행동 뒤에는 그 직원의 성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관계와 상황이 동시에 상호작용을 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단순화해서 결론을 내립니다. 그래서 조직 내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. 지금부터는 실제 세 가지 사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사례입니다. 에이스였던 김 대리가 어느 날 예고 없이 퇴사를 선언합니다. 리더 입장에서 단순히 연봉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조직 행동론을 안다면 이 직원이 노력 대비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가치와 업무가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. 이걸 모르면 얼마나 연봉을 올려주면 되겠냐 라고 질문하겠지만 이 원리를 알면 그 직원의 속마음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박 과장은 단독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유독 팀 프로젝트에는 소극적입니다. 조직 행동론을 모르면 일시적인 의욕 문제로 방치할 수 있지만 자신의 기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회적 태만 상태이거나 팀 프로젝트에서는 자신의 노력 대비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공정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사례입니다. 멀쩡해 보이던 팀에서 퇴사자가 연달아 나옵니다. 이때 단기적인 원인 파악에만 집중하기 쉽지만 집단 갈등 관점에서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갈등이 누적되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. 팀장의 카리스마로 표면적인 질서만 유지됐을 뿐 실제로는 직원들 내 긴장이 지속됐던 상태였던 겁니다.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연쇄 퇴사를 우연한 사고가 아닌 구조적인 갈등 문제로 정확하게 진단하게 됩니다. 그리고 더 큰 손실이 나기 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결국 중요한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. 조직 문제는 절대 특정 직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그 직원을 둘러싼 복잡한 상호작용의 문제입니다.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,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, 어떤 조건이 그 직원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봐야 합니다. 그리고 그런 판단 기준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조직 행동론입니다. 이걸 알게 되면 동기의 문제인지, 태도의 문제인지, 개인 혹은 집단의 문제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. 구분이 되면 대응이 달라지고 문제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대기업은 이런 일에만 집중하는 인사팀도 있고 체계적인 인사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. 하지만 중소기업은 소수 리더가 이런 조직 문제를 다 떠안기 때문입니다. 바쁘다는 이유로 직원 탓을 하거나 운 탓으로 돌리는 건 해결이 아니라 회피입니다. 이게 반복되면 결국 조직은 무너집니다. 중소기업에서 직원 한 명 한 명은 일당백으로서 너무나 소중합니다. 그 한 명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조직 행동론의 시작입니다. 조직 행동론은 직원이 아니라 리더의 성장을 위한 학문입니다. 리더가 제대로 알아야 직원도 배우고 조직도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.